자, 오늘 영상은 네이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자사주 취득 뉴스가 나왔어요. 장 초반에 주가가 4%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시장이 조금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뉴스를 내면서 주가가 이제 오를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실 텐데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서요. 네이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9월 30일 새롭게 월요일 장이 열렸는데 또 오늘은 뭐 9월의 마지막 날이죠. 또 내일은 대체 공휴일이라서 이번 주에 휴가를 내시면 거의 일주일가량을 풀로 쉴 수 있는 장기간 연휴가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종합 시황을 한번 보면 코스피가 0.8%, 자, 코스닥이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서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더 많은 상황이죠. 코스피가 634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1177개. 자,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네이버가 장중에 좋은 뉴스가 났습니다. 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대한 뉴스예요. 자,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4천억 가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해당 뉴스를 한번 가져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자 네이버 관련 뉴스입니다. 네이버가 연말까지 해가지고 자사주 4천억에 대한 매입, 소각에 대한 뉴스를 내놨고요. 자, 네이버는 올해 말까지 4천억을 투입해서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는 주주 환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오늘 뉴스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4%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했으나 아까는 코스피가 한 1%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는데, 자, 네이버는 10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발행 주식의 1.5% 규모인 234만 7,500주를 매입해서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무래도 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주가 부양에 긍정적인 좋은 신호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주식의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주식 수가 정해져 있고 이 수를 이 자사주로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버리면 이 주식 수가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소하는 만큼 이 한 주당의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주주 쪽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이버 현재 가격이 얼마인가요? 17만 2,700원. 오늘 현재 12시 50분 기준으로 플러스 1.35% 증가를 하고 있는데 좀 아쉽죠?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을 하면서 오늘 양봉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망치형으로 윗꼬리를 다는 음봉이 나와가지고 얘네가 이제 장 시작할 때 뉴스를 나면서 시가가 오늘 갭을 2% 띄웠는데 이제 주가 이렇게 빠질지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주가가 상승하길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위에 보시면 이 네이버가 이 직전에 고점 자리로 작용했던 여기 18만원짜리 보이죠? 여기서 한 번 터치하고 두 번 터치하고 주가가 밑으로 쭉 빠졌어요. 그러면서 15만원대의 최저점을 찍었는데, 자, 일단은 네이버가 바닥은 다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자, 삼중바닥 잃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1차로 여기 17만 1,000원짜리 여기가 바닥을 올라갔을 때에 굉장히 매물대가 좀 악성으로 있는 부분인데 여기를 오늘 갭을 띄우면서 날아가서 오늘의 뉴스와 주가의 상승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상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꺾이면서
직전에 저점은 이탈하지 않겠지만 한 이 정도까지 주가가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한 16만 5천 원까지. 자, 이 16만 5천 원까지 밀렸다가 올라갈 건가? 아니면 여기 17만 원짜리 이미 깨고 여기 뚫고 올라갔으니까 이 자리에서 지지받고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요 15만 원짜리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주가가 더 이상의 하락은 하지 않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네이버가 그동안의 주가의 하락이 많아지면서 물려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최근 들어서 지금 9월달 올해 이제 이번 달 초에 매수한 사람들, 월 초에 매수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 손실이잖아요. 자, 차트를 한번 길게 보시면은, 자, 최고 바닥 자리로 찍었던 자리 15만원짜리, 자, 여기 바닥을 지켜주는 이유가 과거에 여기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과거의 흐름을 보고 저가 매수가 들어갔겠죠. 그리고 얘가 위로 일봉상에서의 저항대로 잡아있는 23만원, 여기를 최종 목표로 잡고 있을 거란 말이죠. 요거는 뉴스나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죠. 네이버 상담 뉴스를 보거나 뭐 유튜브 아니면 증권방송 보시면은 대부분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 23만원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네이버는 23만원이 올라오면 고점이고 팔아야 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굉장히 그래도 선방하는 뉴스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이버의 가격이 다소 높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물론 얘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 이런 걸 봤을 때 현재 PBR이 1.1배, 퍼가 20%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이 기본적인 수치에서 보더라도 확실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얘네가 기술주잖아요. 그리고 IT 회사이기 때문에, 자, IT 회사의 장점이 영업이익이거든요. 영업이익이 거의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이 큰 장점이고, 이 네이버의 큰 장점은 꾸준한 매출과 실적이죠. 자, 3분기의 실적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예상치를 상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의 실적도 호실적을 낼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자사주에 대한 좋은 뉴스도 났으니 이제는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 위에 최고점으로 찍었던 23만원짜리, 여기 매물대가 많이 있으니까 이 자리는 이렇게 내용을 쳐놓고 우선 추세를 그려봐야 되는데, 자, 요 네이버도 대형주다 보니까 추세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자, 추세가 이렇게 단기적인 추세를 이어갔는데요. 그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추세선부터 추세선을 상단을 터치하면 주가가 이 추세선을 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결국엔 추세를 따라서 주가는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종목이? 대형주는. 물론 이런 소형주나 급등주 같은 경우는 급등락에 나와서 주가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대형주의 큰 장점은 무겁다라는 거죠. 이 무거운 게 왜 장점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무거운 종목은 이 편차가 심하지가 않습니다. 지그재그하는 모습으로 올라가면서 상승을 할 때도 계단식으로 저점을 조금씩 높아가면서 우상향을 하는, 내가 소위 말해서 매수 타점을 잘못 잡더라도 시간을 버티면서 기다리면 결국에는 수익으로 가져다주는 부분이 이런 대형주인데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렇게 단기적인 추세를 돌파했다는 점. 이게 첫 번째가 관심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121선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 오늘 갭 상승을 하면서 이 12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121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장기 이평선이잖아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저항대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돌파하기는 어려우나 한번 돌파를 하고 나면 지지를 받아주면서 주가가 반등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주가가 이평선 위로, 주가는 항상 위평선 위에 있어야 돼요. 이평선은 밑에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돼야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반대로 이평선이 위에 있고 주가가 밑에 있으면 올라갈 때 이평선에 저항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 상승에는 안 좋죠. 그래서 현재 이 네이버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여력을 볼 수 있는 게, 주가가 이평선 위로 올라타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며 어떤 자리에서 넘어섰을 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이렇게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지금 현재 시점 172,400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 자리가 지금 강력한 지지와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서야 하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78,000원, 약간 버퍼 잡아가지고 대략 한 18만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은 18만원을 뚫고 올라가 줘야 주가가 더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이버를 이렇게 주도하면서 끌고 있는 수급이 어딜까요? 자, 현재 수급을 보면 기관 쪽에서 전형적으로 수급을 가져가고 있죠. 좀 외국인까지 같이 들어오면 더 나위 없이 좋을 텐데, 현재는 이 기관 수급, 특히 이 투신 쪽, 금투 쪽 가장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얘네들도 어느 정도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스와 이 실적에 대한 소스를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동향을 분명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과 기관 평단가를 한번 볼 텐데요. 자, 매수를 적극적으로 했던 시기가 이때로 보여집니다. 8월 30날, 아마 그 주가가 바닥을 찍었던 그 시점으로 보는데, 8월 30일에서 현재 9월 30일까지의 요놈들의 평단가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이렇게 평단가를 따져보면, 자, 기관과 외인의 평단가는 16만 3천원으로 보입니다. 네이버라는 종목이 주가가 혹시라도 내려가면 외국인과 기관의 평단가인 16만 3천원, 자, 이 자리까지는 빠질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를 만약에 내가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것 같고 신규로 네이버를 한번 사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전형적으로 여기 구간이 신규로 매수를 하는 타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매수를 할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왜 매수를 하고 왜 매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수급의 평단가예요. 수급의 평단이 16만 3천원이니까 16만 3천원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직전의 저점 자리가 15만 5천원이잖아요. 15만 5천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바닥 찍고 올라간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신규로 좀 싸게 들어가고 싶다라신 분들은 16만 3천원에서 15만 5천원, 자, 요 사이에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이 네이버라는 종목을 좀 저렴한 가격에 싸게 또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거겠죠. 뭐 실적은 안 보셔도 다 아시겠지만 네이버는 워낙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죠.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고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으며, 자, 올해 3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IT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인 영업이익률인데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고 있고 부채 비율도 낮기 때문에 자, 재무 상황에서는 아주 우수한 건전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성장주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0.5% 금리를 내리면서 성장주는 주가를 더 올려갈 수 있는 원동력,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금리 인하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크게 슈팅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장기적인 스탠스,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겠다라는 이런 자세가 나온다면 이제 이런 종목은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저점이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점이 높아진다는 소리는 누군가의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주가는 점점 우상승을 할 것입니다. 자, 과거의 차트를 한번 지켜보면 주가가 바닥 찍고 저점이 높아져 가면서 주가가 올라가죠. 직전에 저점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런 대형주의 특징이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을 보면 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조금씩 높여가는 모습. 오늘 음봉 나오면 또 내일 양봉 나오고 음양으로 이렇게 주가가 조금 올라간다면 자, 일단 여기 18만 원을 돌파하고 나면 19만 5천 원. 자, 여기 저항대 있는 부분. 여기가 좀 매도에 대한 목표치가 1차 목표치가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모두 다 알고 있는 23만원이 최종 목표치가 될 것 같습니다. 23만원까지 올라갈지 아니면은 21만원에서 22만원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는 없어요. 과거에도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저점 찍고 내려와서 살짝 올라가면서 여기 22만원짜리까지도 올라갔잖아요.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22만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 19만 5천원까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지는 주가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여기 19만 5천원에서는 매도의 목표를 가져가 볼 수가 있고 약간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여기 23만원까지 가져가면서 최고치의 목표를 버텨볼 수 있는 장기 투자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또 지금 10월 달이니까 이제 한 3개월 정도 버티면 얘가 좀 배당도 지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배당 한번 살펴보면 자, 올해는 분기 배당을 안 준 것 같아요. 전에는 분기 배당을 지급을 해줬는데 올해 배당 관련으로 따져보니까 그냥 연간 한 번만 배당을 지급해줬습니다. 한 주당 790원 배당을 해줬고요. 연말까지 지켜보시면 그래도 최소한 790원에 대한 배당금은 한 주당 받을 수 있는데 뭐 주식 수에 비해서 배당 금액이 크진 않기 때문에 그냥 용돈벌이 식으로만 조금 보너스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까지 보유를 해서 배당을 받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19만 5천원이나 20만원 위에서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버텨보신다면 수익을 조금 더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결국에는 여기 이제 23만원까지 올라오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자, 여기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가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문제겠죠. 이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 제일 어렵다라고 하죠.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벌게 되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러 장점을 봤을 때 일단 우량한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급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약간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투자에 대한 개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우상향에 대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장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 세 번째, 주가 부양에 대한 회사의 의지도 약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천억가량의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 뉴스가 났고, 이후에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무증이라든지 아니면 배당금을 좀 더 올려주는 배당금 상승, 이런 주가 부양의 뉴스가 한 번 더 올라온다면 슈팅은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특히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봐줄 수가 있겠고요. 얘네가 그동안 주가가 안 올라갔던 이런 악재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소멸을 했습니다. 단기 소멸로 저는 판단할 수가 있는데, 라인 이슈가 있었고요. 테무와 알리, 쇼핑 쪽, 중국 쪽 쇼핑이 들어가면서 네이버가 쇼핑이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얘네가 오너 쪽에 대한 뭔가 이런 라인 야후에 대한 사태가 굉장히 뉴스에 많이 부각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많이 눌렀는데, 자, 여기서부터 주가를 눌렀잖아요. 올해. 지금 대략 한 10개월 정도 주가를 눌렀으니까 원래 주가가 한 1년 정도 누르고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닥 다지고 조금씩 올라가면 얘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하는 게 대략 한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한다면 대략 한 1년짜리 장기 스윙 매매를 하겠다, 네이버로.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매수가 가능한 타점인 여기 구간, 신규로 매수한다면 16만 3천원에서 15만 5천원 구간,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매수 구간이고요. 내가 신규로 들어갔던, 지금 보유를 했던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의 매도 구간, 자, 여기를 첫 번째로 뚫어야 되고요. 단기로 들어간다면 한 17만 9천원 정도 여기서 파는 게 맞고요. 단기 투자가 아닌 약간 중장기적인 스윙으로 간다, 그러면 20만원, 23만원 이렇게 매도 구간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요. 대략 한 18만원에 매도하시면 되고요. 그 위로 대략 한 20만원 정도의 매물대가 있고 23만원의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3번 이렇게 3분할로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현재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매물대는 총 크게 3개로,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으니까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성향에 맞게 매도 구간을 잘 선택을 해서 네이버를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지 아니면 단타로 가져가면서 자금 회전을 하실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조금 더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네이버가 강한 흐름인데 조금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워낙 지금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좀 거슬리는데, 분차트로 보면 장 시작하고 나서 갭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여기 바닥으로 지금 한번 터치했던 데가 17만 1천원이거든요. 자,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저항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탈하게 되면 주가가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지받고 N자형의 상승 올라온다면 18만원짜리까지 터치하면서 주가 반등, 여기 뚫어주면 이제 19만원, 20만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주가의 흐름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서 네이버를 쭉 지켜보시면 되고, 뭐 당장 오늘 내일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요. 약간 긴 호흡으로 보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이버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도 뭐 생각지도 않았던 뉴스가 나면서 오늘같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양봉을 보여주고 있고, 이후에 10월, 11월, 12월까지 자, 3분기 실적 발표 또 이후에 다른 이슈들이 나온다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다 염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자, 여기 자리까지 올라오기만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오늘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 저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신다면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